현재 중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취한 사상 초유의 조치로 인해 그야말로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나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용으로 쓰이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마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등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를 통해 국가 전략 기술인 AI를 개발해왔지만 미국 정부의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최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할 길이 전면적으로 막힘에 따라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려는 중국의 야망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자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기습적인 조치를 내리게 되면서 당장 중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로 잘 알려진 알리바바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100 반도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이고 AI 알고리즘 훈련과 고성능 컴퓨팅을 이뤄왔고 위챗으로 대표되는 중국 최대의 미디어 복합 기업인 텐센트 또한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위해 줄곧 엔비디아 반도체에 의존해왔던 만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AI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술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지원을 펼쳐왔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끝내 좌절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세계 패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미국의 AI 반도체에 크게 의존해왔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인해 더 이상 신기술을 개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점차 중국 정부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 매체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을 무기 삼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가진 위협과 도발을 일삼아 왔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더해 한국 또한 몽골과 함께 사상 초유의 광물 협력을 맺고 나섬으로써 중국 정부가 더더욱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화교들이 발간하는 글로벌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한국과 몽골의 광물 협력 강화로 인해 그동안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려던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 정부가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지금까지도 한국은 여전히 중국산 광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몽골과의 이 같은 광물 협력은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무기로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던 중국 정부를 궁지에 내몰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는 리튬과 코발트 등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그동안 중국을 통해 들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6월 말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월간 조사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구리와 알루미늄을 비롯해 아연에 이르기까지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가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21년에 기록한 5억 6천만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에 무역협회가 발표한 통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보다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 2018년에 64.9%를 나타냈던 중국산 자동차 배터리 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에는 83.8%로 급증할 만큼 한국의 중국 자원 의존도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올해에 이르러서도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코발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1%로 나타났는데 이는 53.1%를 나타냈던 2018년은 물론이고 64%를 나타냈던 2021년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자칫 중국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에 더해 광물 자원의 수출까지 제한하게 될 경우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이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오늘날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적 긴장 관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에 이뤄진 국교 수립과 더불어 2021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몽골의 이 같은 광범위한 경제 협력은 두 나라의 경제 성장에 크나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두 나라가 최근 있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히토류와 구리를 비롯한 몽골의 다양한 광물 자원을 한국 기술로 직접 채굴한 뒤 이를 한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의 광물 협력이 마침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가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가시화될 이 센터는 몽골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 측이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통해 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몽골에서 채굴되는 희소금속을 두 나라가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광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교육 및 교육 지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매체는 여기에 더해 한국과 몽골의 광물 협력은 비단 몽골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시너지를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지칭될 정도로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자원 공급망을 구조조정하려는 한국에게 있어서 몽골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과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몽골이 보유한 구리와 석탄만 놓고 보더라도 각각 세계 2위와 4위에 달할 만큼 엄청난 매장량을 과시하고 있고, 히토류 또한 전 세계 매장량의 16%가 묻혀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던 중국산 광물에서 탈피해 몽골산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한국 기업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 몽골의 자원 협력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실시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가 되는 광물의 40%를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세금 혜택이 주어질 정도로 중국산 광물 사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만큼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한국에게 있어 몽골과의 광물 협력은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광물 자원을 무기 삼아 갖은 위협을 일삼고 있는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연일 전전긍긍해왔던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한국과 몽골의 자원 협력은 매우 상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만과 인도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무력 분쟁을 벌인 것처럼 한국을 상대로도 그동안 한복과 김치를 비롯해 한국의 고유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친 것도 모자라 광물 자원을 놓고서도 갖은 위협을 펼쳤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큼은 이에 굴복하기는커녕 몽골과 사상 초유의 자원 협력을 맺고 나서면서 오히려 중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도 그동안 서로가 맺어왔던 우호관계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왔던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이 이제는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사상 최고의 협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다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아무쪼록 두 나라가 맺은 우호와 협력을 통해 세계 인류 국가로서의 위상을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